귀향의 목소리. 안녕하세요. 비나리는 금요일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셨어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안부를 물어봅니다. 오늘도 감동 개나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댓글은 저를 미소 짓게 합니다. 잔잔한 피아노 배경음악이 흐른다. 제이슨이 연구실에서 논문을 읽고 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다. 저는 제이슨 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미국인 유전학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 뿌리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는 제게 먼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사이의 갈등으로 한국어를 배우지 못했고 한국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죠.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는 더더욱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대학에서 유전학을 전공하면서 민족 간 유전적 연결고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인류가 어떻게 이동했고 어떻게 서로 다른 집단으로 나뉘게 되었는지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에 대한 제 자신의 뿌리에 대한 연구는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마치 제 정체성의 한 부분을 부정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더 편했어요. 화면 전환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연구 프로젝트 제목이 클로즈업 된다. 마이너스 동남아시아 소수민족과 한국인의 유전적 유사성 분석 프로젝트. 그날 밤 평소처럼 새로운 연구 주제를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우연히 발견한 연구 프로젝트 제목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동남아시아 소수민족과 한국인의 유전적 유사성 분석 프로젝트.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평생 피해왔던 주제인데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 없었어요. 프로젝트 지원서를 채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금기를 깨는 기분이었죠. 라오스 북부의 라우족 마을로 향하는 필드 리서치. 왜 하필 라우족인지, 왜 하필 이 연구인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화면 전환 제이슨이 비행기 창가에 앉아 밖을 응시하고 있다. 그의 표정엔 알 수 없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한다.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도 여전히 확신이 없었어요.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직감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마치 할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어쩐지 집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화면 전환 라우족 마을의 고산지대 풍경이 천천히 드러난다. 아이들이 모여 뛰어놀고 있다. 라오스 북부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라우족 마을에 도착한 첫날, 저는 온갖 장비를 챙겨 마을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공기, 높은 산, 그리고 천천히 흐르는 시간. 연구자로서 객관적 관찰이 필요했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은 낯설면서도 편안했어요. 마을 입구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던 찰나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뛰어놀며 서로를 부르는 소리. 리나야. 응. 제이슨의 얼굴이 클로즈업 된다. 그의 눈이 흔들린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 아이들의 말투, 특히 문장 끝의 억양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어릴 적 미국에서 한국 음식점에 갔을 때 들었던 그 말투, 할머니가 전화 통화할 때 들었던 그 말 끝 억양이 똑같았어요. 즉시 녹음기를 꺼내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지만 그보다는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감정이 더 컸어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녹음된 음성이 반복된다. 녹음을 다시 들어보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말끝을 올렸다가 내리는 억양, 감정을 담아내는 부드러운 어조.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한국어를 거의 들어본 적 없는, 제가 왜 이토록 강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녹음된 목소리를 계속 들었습니다. 귀에 익숙한 그 말투는 제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어떤 감각을 깨우는 것 같았어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들었던 자장가를 다시 듣는 것처럼 편안하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잔잔한 배경음악이 흐른다. 마을 광장에서 제사의식이 열리고 있다. 사람들이 분주히 제사상을 준비하는 장면이 클로즈업 된다. 마을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조상에게 제를 올리는 중요한 의식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긴 상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 위에 올려진 음식들을 보는 순간 제 몸은 또 한 번 얼어붙었습니다. 제사상에 돼지머리, 찰밥, 절임 채소들이 차려진 장면이 클로즈업된다. 돼지머리, 찰밥, 그리고 여러 종류의 절임 채소들. 할머니 집에서 본 제사상과 너무도 흡사했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차리던 제사상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저 이상한 의식으로만 여겼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기억 속 장면이 현실에서 재현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음식을 배열하는 방식, 술잔을 올리는 순서, 심지어 절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한국의 제사와 닮아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연결고리가 있음이 틀림없었죠. 장로와 제이슨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장로의 목소리가 화면에 오버랩된다. 의식이 끝난 후 용기를 내어 마을의 장로에게 다가갔습니다. 통역사의 도움을 빌려 물었죠. 이 의식은 얼마나 오래되었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해왔나요? 장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눈 내리는 북쪽에서 왔소. 추운 겨울을 넘어 이곳에 도착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눈 내리는 북쪽. 혹시 한반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걸까요? 고구려 멸망 후 이주한 유민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들 중 일부가 이곳까지 왔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제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단지 유사한 풍습일 뿐인가, 아니면 실제로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가? 확실한 건 이제 이 연구가 더 이상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정체성, 제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화면 전환 연구실에서 제이슨이 유전자 샘플을 분석하고 있다.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다. 라우족 마을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유전자 샘플 수집을 마치고 저는 영국 런던의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그들의 말투가 맴돌았고 눈앞에는 제사의식의 장면이 아른거렸어요. 하지만 이제 과학자로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유전자 분석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수집한 40개의 샘플을 하나하나 처리하고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작업은 수주가 걸렸어요.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이제 제게 이 연구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닌 제 존재의 일부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으니까요. 모니터 화면에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타난다. 동북아시아 계통의 유전자가 소량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강조된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라우족 일부 사람들의 유전자에서 분명히 동북아시아 계통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결과, 특히 Y-하플로그룹 패턴에서 한국인과의 연관성이 보였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내 직감이 맞았어. 그 결과를 보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일부 라우족 사람들은 한반도와 연결된 조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물론 이것만으로는 완전한 증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화면 전환 제이슨이 다시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저는 더 깊은 연구를 결심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유전자 검사를 넘어 언어적, 문화적 연결고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해, 제 뿌리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가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피해왔던 그곳으로 말이죠. 아직은 그럴 용기가 없었지만 적어도 한국에 대한 연구는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첫 단계로 한국어의 억양 패턴을 연구하기로 했어요. 런던의 연구실에서 제이슨이 음성 분석 프로그램을 켜고 있다. 런던으로 돌아와 두 번째 연구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라우족 아이들의 목소리와 한국어의 억양을 비교하는 작업이었죠. 유전자 연구에서 언어학적 연구로 넘어가는 것은 제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언어학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음성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했어요.
제가 녹음한 라우족 아이들의 목소리와 온라인에서 수집한 한국 아이들의 음성 샘플을 프로그램에 입력했습니다. 중요한 건 단어나 문법이 아니라 순수한 억양, 음의 높낮이와 패턴이었어요. 화면에 음성 파형 그래프가 나타난다. 두 언어의 억양 패턴이 일치하는 장면이 클로즈업된다. 분석 결과를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장 끝의 억양 패턴, 특히 질문을 할 때와 감정을 표현할 때의 음의 높낮이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이 연구할수록 이것이 단순한 음성학적 유사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코드라고 부릅니다. 언어의 가장 깊은 층,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두 집단 사이에 공유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두 언어는 말끝에 담긴 정서적 코드가 너무도 유사하다. 그 순간 제 연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유전적 연관성을 넘어 집단 간 정서적 유대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마치 오래전에 갈라진 가족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깊은 방식은 여전히 공유하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발견을 정리하면서 제 연구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질문이 남아 있었어요. 이런 연결고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역사적으로 어떤 이주 경로가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소수민족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는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많은 전문가들과 연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학회장 내부. 제이슨이 서지훈을 만나고 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런던에서 열린 동아시아 언어학 학회에서 저는 중요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국계 영국인 언어학자 서지훈 박사였죠. 서 박사는 한국어와 동남아시아 언어 간의 의문론적 유사성을 연구하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녀에게 제 연구 내용을 설명하자 서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도 비슷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 박사님, 제 할머니께서도 라오스 북부에 가셨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현지인들의 말투가 너무 익숙해서 놀라셨다고 하셨죠. 서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은 더욱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저만의 경험이 아니었어요. 다른 한국인들도 비슷한 감각을 느꼈다는 사실은 제 연구에 더 큰 신뢰성을 부여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하시던 말투, 라우족의 말투와 똑같았어요. 특히 감정을 표현할 때의 그 억양이요. 서 박사는 계속해서 그녀의 연구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한국어와 라후어 사이에는 단순한 억양뿐만 아니라 몇몇 기본 단어에서도 유사성이 발견된다고 했어요. 특히 감정과 관련된 단어들, 그리고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에서 말이죠. 저희는 그날 밤늦게까지 토론했습니다. 역사적 기록, 언어학적 증거, 그리고 제가 발견한 유전적 연관성까지. 모든 것을 종합해보니 한국인과 라우족 사이에 어떤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었음이 거의 확실해 보였어요. 서 박사와의 만남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의문을 품고 같은 열정으로 연구하는 동료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으로 제 한국인 정체성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에서 제이슨이 분석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다. 그의 표정엔 확신이 가득하다. 서 박사와의 만남 이후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어요. 라우족과 한국인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어쩌면 제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추가 연구 결과 라우족과 한국인 사이의 유전적 연관성은 미약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증거는 언어적, 문화적 유사성이었어요.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서의 유사성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확실해졌다. 이건 단순한 억양의 유사성이 아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정서적 코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끝에 담긴 감정 표현 방식, 기쁨과 슬픔을 전달하는 억양 패턴이 두 민족 사이에 공유되고 있었어요. 이것은 마치 오래전에 헤어진 형제자매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근본적인 방식은 여전히 공유하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연결고리가 가능했습니다. 고구려 멸망 이후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중국 남부를 지나 동남아시아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어와 문화를 잃어갔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깊은 방식, 그 정서적 코드는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발견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전자와 언어는 시간이 지나며 변할 수 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그 정서적 코드는 훨씬 더 깊이 뿌리내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코드는 제 안에도, 제가 만났던 라우족 아이들 안에도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학회 발표 장면. 제이슨이 무대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1년간의 연구 끝에 저는 국제유전학 학회에서 제 발견을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발표는 단순한 학술적 성과를 넘어 제 개인적 여정의 한 장을 마무리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연구는 단순한 언어적 유사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화면 전환 라우족의 마을과 한국 시골 마을이 교차되며 나타남. 말끝에 담긴 정서, 그것이 두 민족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유전자는 희석되고 언어는 변화하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깊은 방식은 세대를 넘어 보존됩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 연구자들은 이 발견이 기존 이주 경로 이론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제 연구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소수민족, 더 많은 지역을 조사해 더 넓은 그림을 그려나갈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저는 처음으로 제 한국인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그것은 피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제 일부이자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이슨이 한국에서 할머니의 제사에 참석하는 장면. 그는 제사상을 보며 눈을 감고 속삭인다. 연구가 끝난 후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35살이 되어서야 처음 밟아본 한국 땅. 그곳에서 저는 어머니의 고향을 찾아갔고 돌아가신 할머니의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익숙한 음식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많이 늦었지만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라우족 마을에서 보았던 그 의식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친밀감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제 몸이 기억하고 있던 의식 같았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가족들이 주고받는 대화, 그 억양과 리듬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라우족 아이들의 말투, 그들의 웃음소리와 겹쳐졌어요. 두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유전자와 언어라는 표면적인 차이 너머에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깊은 방식은 역사와 시간을 초월하여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통해 저는 마침내 제 뿌리를 찾았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며 제이슨이 가족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인다. 이제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합니다. 라우족 마을도 정기적으로 찾아가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기록하며 우리의 연결고리를 더 깊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그 말의 리듬과 억양은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제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제 연구는 이제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되었습니다. 다른 동남아시아 소수민족들과 한국인 사이의 연결고리도 찾고 있어요. 역사의 물결 속에서 흩어진 사람들,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발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장면. 제이슨이 연구실에서 세계 지도를 바라보고 있다. 한반도에서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선이 그려져 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이토록 집착하냐고, 왜 이 연구에 인생을 바치냐고.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여정이에요. 역사의 파도에 흩어져 서로를 잊었지만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부정했던 제 정체성의 한 부분을 마침내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 국경을 넘어서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고 슬퍼합니다.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것, 그것이 제 연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통해 저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마무리된다.